정시의 사주명리 제87강에서는 여명인 경우에 어떻게 구성이 된 사주가 이혼하기 쉬운지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명으로서 이혼하기 쉬운 사주의 구성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살이 공망인 경우입니다. 관살은 즉 여명인 경우에는 배우자 남편이 되겠죠. 남편이 공망을 경우에는 공망은 비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관이 비어 있기 때문에 관의 덕이 없다고 보고 또 경제적인 능력 자체도 결여되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갑술일주의 경우에는 공망이 신금과 유금 즉 정관과 편관이 공망이 됩니다. 그래서 신금이 월지에 자리하고 그리고 또 경금이 시간에 자리하고 있으면 더욱더 공망의 어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역시 이혼하기 쉬운 사주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지와 시지가 충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일지는 배우자의 자리라고 그랬죠. 배우자의 자리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자리와 그리고 또 시지는 인생의 후반기를 나타내는 자리이죠. 그래서 후반기의 자리는 시지와 배우자의 일지가 충미충으로 충을 하면은 또 이혼할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충을 하는 경우에. 세 번째는 간여지동의 사주입니다.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기운으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보면은 갑인일주는 목으로 동일하는 것이죠. 을묘도 마찬가지겠고요. 그럼 병호, 정사, 무진, 무술, 기미, 기축, 경신일주, 신유, 그리고 임자일주, 계해일주가 전부 간여지동에 해당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간여지동은 전부 성정이 강직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서로가 협의가 잘 되지 않거나 무슨 일이든 타협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기문관살이 관에 해당하여서 또 파가 일어나고 또 기문관살이 암합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병자일주를 보면은 자수는 병에서 정관이 되겠죠. 정관이 되는데 이 정관이 유금을 만나면은 자유해서 기문관살이 되는 것이고 또 자수가 사화를 보면은 사중에 있는 무토와 자중에 있는 개수가 무게합을 이루어서 암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암합이 일어나는 그때의 경우에도 일단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 관성이 전혀 없는 무관의 명조가 세운에서 들어오는 관의 운으로서 결혼한 경우입니다. 세운에서 1년에 들어오는 운에서 결혼한 경우에는 관의 힘이 약하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식신과 상관이 퇴거하여서 관성이 자리 잡지 못할 때입니다. 기유일주를 볼까요? 기유일주에서 기토가 유금을 보면은 배우자 자리 유금을 보면 식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식신은 상관과 더불어 식상은 관성을 지금 극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성은 여기에서 기토의 경우에는 간목과 을목이 관성이 되겠는데 전부 식신, 상관, 그리고 또 경금은 또 상관이 되겠죠. 상관. 그리고 또 축토 속에 있는 신금도 식신이 되기 때문에 이 명조에서는
식신과 상관이 많기 때문에 관성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결혼을 하였더라도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관성이 타 일관과 합하는 경우입니다. 병일간일 경우에는 임수가 즉 편관이 되겠죠. 편관이 다른 일간과 합을 하는 경우입니다. 정임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혼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여덟 번째는 고란살 일주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고란살 일주를 보면은 갑인일주, 그리고 을사, 병오, 정사, 무오, 무신, 기유, 신해, 임자 일주가 고란살 일주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상천살이 있는 경우입니다. 상천살의 모임을 보면은 묘가 진을 볼 때, 그리고 유가 수를 볼 때 자미상천, 그리고 또 추고상천, 인사상천, 신해상천 이렇게 해서 각각 상천살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일지가 원진살이면서 원진살의 관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임진일주를 보면은 진토가 즉 진토에는 무해가 되기 때문에 편관에 해당하죠. 편관이면서 진해 원진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원진사를 이루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또 이혼의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는 일지가 관과 충이 되는 경우입니다. 신의 일주를 보면은 일주가 지지의 해수가 사화를 만날 때 사해충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사해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또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혼하기 쉬운 사주의 구성 12번째입니다. 12번째는 홍념살이 많은 사주가 되겠습니다. 홍념살이 많은 사주인데 홍념살을 보면은 각각 을일간이 오화를 볼 때는 홍념살에 해당하고 병은 임목을 볼 때, 정화는 미토를 볼 때, 무기토는 진토를 볼 때, 그리고 경술, 신유, 임자, 개수는 신금을 볼 때가 각각 홍념살에 해당합니다. 13번째는 비인살이 있는 사주입니다. 비인살은 우리 말 속에 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속에 칼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인해서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은 비인살을 보면은 간목일 경우에는 유금을 볼 때가 비인살에 해당하고 을목은 술토, 그리고 병화는 자수, 정화는 축토, 무토는 자수, 기토는 축을 볼 때, 그리고 경금은 묘를 볼 때, 신금은 진토를 볼 때, 임수는 오화를 볼 때, 개수는 미토를 볼 때가 각각 비인살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비인살이 있는 사람은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4번째는 일지의 형살이나 또 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일지가 사화로 이루어져 있죠. 사화는 사해충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또 사신형이나 또 인사형을 이루는 그런 경우가 되겠고, 일지가 묘는 잠묘형을 이루는 경우, 쌍으로 전부 잠묘형을 이루는 경우, 그리고 또 술비형을 이루는 경우가 또 마찬가지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주 모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혼하기 쉬운 사주의 구성 15번째를 보면은 15번째는 음욕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음욕살에 해당하는 일주는 갑인, 을묘, 정미, 무술, 기미, 경신일주, 개축일주가 음욕살에 해당하는 일주입니다. 다음 16번째는
자매 강강의 사주 구성일 때입니다. 자매 강강은 관 하나를 두고 자매끼리 서로 쟁투하는 구성일 때입니다. 경신 일간이 병화 하나를 두고 각각 비경과 급제가 급제들이죠. 급제들이 많을 경우입니다. 이때를 자매 강강이라 합니다. 자매끼리 서로 쟁투하는 구성입니다. 관 하나 때문에. 그리고 17번째는 도화살이 있는 경우입니다. 도화살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면은 편야도화입니다. 첫 번째 편야도화는 자, 오, 묘, 유 지지에 모두 좌오 묘유를 갖출 때 편야도화라고 하고, 골랑도화는 파란색 부분에 시지와 일지가 서로 형사를 이룹니다. 자묘 형사를 이루고, 그리고 위에는 천간에는 합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지지에는 형살이고 천간에는 합을 이루는 경우입니다. 경을 합이죠. 그때를 골랑도화라고 하고, 도삽도화는 연지에 도화살이 있는 경우를 도삽도화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또 이혼할 확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욕지가 많을 때입니다. 신의 일주는 신금 일주가 해수를 만날 때는 욕지에 해당합니다. 욕지에 해당하는데, 해수가 지지에 시에도 있고 월에도 있고 해수가 좀 많죠. 그래서 욕지가 많을 때도 역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일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8번째는 관살이 많으면서 신약한 명조입니다. 개수의 관살은 무토와 기토와 미토가 되겠죠. 그래서 각각 관살이 많으면서 이와같이 관살이 많으니까 신약한 일주가 될 경우에도 역시 이혼할 확률이 높은 명조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혼할 확률이 높은 사주의 구성 19번째가 되겠습니다. 19번째는 여연살에 해당하는 일주가 되겠습니다. 여연살은 지지의 평관을 암장하는 일주가 여연살이 됩니다. 그 보면은 을축일주는 축 속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평관이 해당하고, 병신일주, 정축일주, 기미일주, 경인일주, 신미일주, 임인일주, 임신일주입니다. 전부 평관을 암장하고 있습니다. 평관을 암장하고 있는 거죠. 신미일주는 정화를 암장하고 있기 때문에 평관이 되고, 임인일주는 무토를 암장하고 있기 때문에 평관이 암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연살이 되고, 또 임신일주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토가 있기 때문에 여연살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째는 상관, 경관하는 사주의 구성일 때입니다. 을일간이 경금과 병화를 볼 때입니다. 병화는 상관에 해당하면서 상관이 즉 정관을 지금 보고 있죠. 이때도 역시 이혼하기 쉽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갖다가 상관, 경관한다 그럽니다. 그러면 각 여러 가지 상관, 경관할 때는 여러 가지 흉액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21번째는 재생살하여서 살성이 강해질 때입니다. 살성은 평관을 이야기하는 거죠. 살성이 평관이 강해질 때인데, 기토 일간에서 개수가 있으면, 개수는 재성이죠. 재성이 생한 것입니다. 재성이 즉 평관을 생해서 평관이 엄청 강해졌을 경우에도 역시 이혼하기 쉬운 사주라고 했습니다. 22번째는 합살하거나 제살하는 구조입니다. 합살하는 구조는 지금 평관이죠. 임수가 평관인데 정화가 나타나서 합하는 구조가 되거나, 안 그러면은 무토가 있어서
토극수하는 구조가 됐을 경우에도 역시 이혼하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했습니다. 이혼하기 쉬운 사주의 구성 23번째입니다. 23번째를 보면은 개강살과 백호살이 중중할 때입니다. 많을 때입니다. 개강살 일주를 보면은 경진, 경술, 임진, 임술, 무진, 무술 일주가 개강살 일주에 속합니다. 그리고 백호살 일주를 보면은 무진, 갑진, 병술, 임술, 개축, 정축, 을미 일주들이 백호살 일주에 속합니다. 이와 같은 개강과 백호살이 많을 때는 또 역시 성정이 강강하기 때문에 이혼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다음 24번째는 쟁관하는 사주의 구성일 때입니다. 관을 두고 쟁탈한다, 싸운다는 것이죠. 을일간일 경우에 양쪽으로 경금이 나타날 경우입니다. 이와 같이 관이죠. 이거는 관 두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서 쟁관할 경우에 역시 또 사주의 구성에 의해서 이혼하기 쉽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25번째입니다. 일지가 식상일 때입니다. 일지 식상은 식극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식극 관성을 극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하기 쉬운 사주의 구성 26번째를 보면은 일지가 절지에 있거나 아니면은 태지에 있는 경우입니다. 일지가 있는 경우에도 역시 이혼하기 쉬운 사주에 속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태지에 있다는 것은 일단 배우자가 약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배우자 궁이 약하다는 이야기로서 보면은 갑신, 일주, 을류, 병자, 정해, 무자, 기해, 경인, 신묘, 이모, 계사 일주입니다. 다음 27번째는 일주가 명합과 그리고 암합이 있는 경우입니다. 일주 을목일간이 경금과 합하는 거죠. 천간과 합하는 경우를 명합이라 그러고 또 지지에 있는 것과 합하는 경우를 암합이라 그럽니다. 신금 속에서는 경금이 있죠. 경금과 합하는 경우를 암합이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역시 이혼하기 쉬운 일주라고 그랬습니다. 다음에 28번째는 배우자의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서 비겁이 많은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사주에 재성이 없으면서 비겁이 많은 경우입니다. 재성인 배우자가 신금이라면은 신금은 재성은 갑을목이 되겠죠. 갑을목이 있는데 갑을목이 사주에 나타난다면은 배우자의 비견이나 급제가 많기 때문에 갑을목이 역시 설 자리가 없기 때문에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주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29번째인 경우입니다. 배우자의 사주에 그러니까 여자의 배우자가 남편이 되겠죠. 남편의 사주에 재성은 있지만은 형충을 당하는 경우입니다. 재성은 처가 되겠죠. 신금일 경우에 재성은 처가 되겠는데 처가 형충을 묘유충이 일어나서 형충을 당하는 경우도 역시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번째는 배우자의 사주에 일지가 인성이 자리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오일주라면은 원래 배우자의 자리는 지지가 오화의 자리가 배우자의 자리인데 재성이 자리 잡지 않고 인성이 자리하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자리했다는 건
이야기가 되겠죠. 어머니가 자리한 경우인데 어머니가 자리하고 있어서 배우자인 즉 처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혼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31번째는 배우자의 사주에 재성은 있지만 극히 불안정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미일주, 배우자가 비미일주라면은 즉 처는 자기 처는 자수가 되겠죠. 자수가 좌우충도 일어나고 또 토극수도 일어나고 위에서 또 토극수도 일어나고 그리고 잠이 원진살도 되는 거죠. 이렇게 여러 가지 겹쳐서 재성이 견디기 힘들 경우에도 역시 이혼이 되기 쉬운 사주라고 했습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하나의 사유만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이혼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사람마다 경우를 달리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제87강으로 여자의 경우에 이혼하기 쉬운 사주 구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께 구독을 부탁합니다. 다음 88강은 임자 일주편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